안녕하십니까. BIM 설계 및 활용 2분기 11월 11월 달은 이제 커튼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래프팅 뷰 목차에다가 이 오른쪽에 개념들을 좀 적어 놨거든요. 그 위치는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 가셔서요. 드래프팅 뷰 목차에 가시면 네, 제가 간략하게 좀 요번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을 적어 놨거든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뭐 좀 기억이 안 나실 때, 요 파일을 제가 그 동영상 파일이랑 같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목차 파일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개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 탭에 요 저번 9월 달까지 제가 모델링 했을 때 나머지 건축 탭은 전부 다 했는데 요 커튼 시스템, 커튼 그리드 멀리어는 요번 시간 때문에 못했었죠. 그래서 그 커튼 시스템과 커튼 그리드, 그 멀리언 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첫 번째 개념 설명과 그 다음에 건축 탭에 있는 멀리언과 커튼 그리드 요걸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델링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 통해서 좀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커튼홀을 모델링 할 때 뭐 특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유형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패밀리, 이제 멀리언, 패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정을 하고 추가를 하고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간단한 이 건물에다가 커튼홀 외피를 한번 모델링을 하는 것으로서 이번 달 동영상을 한번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커튼홀은 뭐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구조벽은 아니고요. 비내력벽이고 칸막 역할을 하고 그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고층이나 초고층 건축물에 많이 쓰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커튼홀을 한번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BIM, 레빗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월이 있고요. 커튼 월도 어, 벽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벽을 바탕으로 커튼홀은 구조벽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팬이라든지 그런 모듈이 좀 한정이 되어 있겠죠. 한없이 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모듈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를 그리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 수직 그리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평 그리드가 있어야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한 커튼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드는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로서 이 기준선 위에 실질적으로 물성이 있는 재료들이 입혀져야 그거를 이제 멀리언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건축에서는 수직을 멀리언이라 하고 수평을 트랜섬이라고 하는데 레빗상에서는 멀리언이란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멀리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 멀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이 없이는 모델링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가 멀리언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리드가 먼저 있어야 이 그리드를 바탕으로 그 위에 멀리언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언이 작성이 됐을 때 그러면 이 큰 벽에 기준선이 있고요. 멀리언이 있다면 이 기준선과 멀리언으로 나누어진 나머지 면이 있겠죠. 그 면을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널도 뭐 보이드로 된 오프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리라든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된 솔리드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패널에 속성을 부여를 해주면 커튼홀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어, 벽이 필요하고요. 이 비구조니까요. 이 구조가 아니니까 구조를 견딜 수 있는 모듈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드, 기준선을 잡아주고요. 그 기준선 위에 멀리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선과 멀리언으로 만들어진 그 나머지 영역들 안에 이제 뭐 비워둘 건지 유리를 끼울 건지 그다음 금속을 끼울 건지 그런 패널의 속성을 입혀주면 커튼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 탭에 있는 요 세 가지 시스템 그리드 멀리언을 통해서 제가 모델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 창은 잠시 접어두고요. 네, 그럼 건축 탭에서 시스템과 그리드 멀리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튼홀에 대한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커튼홀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요 위에 창에서는 없습니다. 커튼홀이기 때문에 벽 안에 가면 그 커튼홀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 건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른 벽과 마찬가지로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되는 벽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커튼월이 만들어졌고요. 당연히 평면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저희는 단면으로도 입면상으로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월이 첫 번째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월을 모듈을 나눌 수 있는 그리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 탭에 건축 그리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보시면 자, 수직 그리드는 요 그 윗면이랑 아랫면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요 그리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그리드는 왼쪽이나 오른쪽 가장자리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리드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패널들이 지금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이런 모듈이 생성이 됐고요. 요거는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요 패널이 이렇게 나눠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패널을 잡아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단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그리드 위에 바탕으로 멀리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요 그리드를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바둑 모양처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는 가로로 긴 좀 모듈을 갖고 싶다 하실 때 이 중간에 있는 커튼 그리드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없앨지 보시면 요 그리드를 선택을 해 보시면요. 요 위에 세그먼트 추가 및 제거라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점에 클릭을 해주시고 ESC를 눌러주시면 네, 나눠져 있던 것이 합쳐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이 두 개를 합치는 개념이 아니라요. 커튼 그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커튼 그리드에서 추가 및 제거를 통해서 원하시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거를 다시 한번 쪼개고 싶다 하실 때는 기존에 있었던 요 그리드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추가 및 제거이기 때문에 요 공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지워졌던 게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홀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원하실 때 이렇게 원하시는 모양으로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가상의 선입니다. 기준선이니까요. 실질적으로 멀리언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언을 선택을 하면 위에 먼저 배치라고 해서 이렇게 뜨거든요. 첫 번째, 요거는 하나의 그리드를 전부 다 모델링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는 요 모듈 쪼개진 거를 원하는 곳에서만 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세그먼트고요. 세 번째는 모든 그리드에 멀리언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그리드 선을 있는 그리드 선을요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만 요 중간에 있는 것만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멀리언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가장자리도 클릭만 해주시면 멀리언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언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드선 요거는 그냥 선택만 하면 그리드로 이렇게 나눈 모듈을 전부 다 멀리언이 모델링이 됩니다. 네, 요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큰 벽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기준이 되는 그리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드 위에 멀리언이라는 것을 입혀줘서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면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가장자리 가셔서 탭을 계속 누르시다 보면요. 이렇게 패널이 잡힐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위에 필터에서 패널만 선택을 해주시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패널을 솔리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패널에 속성을 부여를 해주면 커튼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커튼홀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간격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그러면 여기서 탭을 계속 누르시면 처음에 만들었던 커튼홀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커튼홀 그리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수가 옆에 뜨거든요. 이 치수를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가장 레빗에서 많이 쓰는 법이 DI입니다. DI. 주석에 가시면 치수로서 찍고 그리드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고 그리드를 선택을 하면요. 치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이런 그리드의 치수를 간격들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3번 개념 설명 모델링까지 했고요. 이 프로파일 편집이 어떤 거냐면요. 프로파일 편집은 벽이나 바닥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커튼월을 항상 이렇게 뭐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요 커튼홀을 선택을 해보시면 프로파일 편집이라고 뜹니다. 벽체에서 했던 그 프로파일 편집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TR 트림입니다. 트림으로 영역을 재설정해 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 주시면 당연히 경고창이 뜹니다. 이 경고창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멀리언들이
지금 벽이 없어졌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경고창이 뜨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면 요소 삭제를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E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직사각형이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서 커튼홀 벽면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벽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파일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까 지웠던 요 멀리언들은 삭제가 된 상태니까요.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건축 탭에 가셔서 멀리언 세그먼트를 통해서 입혀 주셔야 원래대로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2번, 3번을 통해서 커튼 그리드와 멀리언까지는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커튼 시스템을 좀 알아볼 텐데, 커튼 시스템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E형의 건축물을 만들 때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좀 약간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레빗은 수직 수평을 좀 기반으로 직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멀리언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그 기본적인 프로파일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형의 곡면을 만들 때는 당연히 멀리언도 곡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세팅을 패밀리를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런 이형적인 것들은 저도 좀 사용을 많이 이런 건축물은 실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커튼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일반 모델 또는 메스 면에 커튼 시스템을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 메스에만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구성 요소에서 내부 편집 모델링 새로 만들 때 이제 패밀리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메스 또는 일반 모델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델링에서 커튼 시스템이라는 일반 모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혼합 밑에 하단과 상단이 좀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는 사각형이고요. 위쪽에는 육각형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형상의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옆면이 지금 직선도 아니고 좀 약간의 기울기도 있고 좀 뒤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건축 커튼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모델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커튼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커튼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이 다중 선택이 그 선택란이 뜨거든요. 그러면 원하시는 곳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요 세 개 면을 선택을 하고 작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튼홀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일반 모델 메스는 잠깐 숨겨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커튼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떠 있죠? 떠 있는 점이 당연히 이 멀리언도 그렇고 이 패널도 그렇고 직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곡선을 형상화를 못하니까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곡면에 맞는 요 패널과 멀리언을 또 만들어 줘야지만 100%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커트 시스템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사용은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일반 모델 또는 메스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메스의 면을 선택을 하셔서 커튼홀을 형성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개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잡히셨으면 그거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첫 번째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특성 창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유형 편집을 통해서 커튼홀에도 어떤 유형들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에다가 좀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설명 드릴 때는 커튼홀 그리드를 통해서 원하는 수직 수평의 그리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멀리언을 통해서 선택을 하면 이러한 커튼홀을 작성하도록 제가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를 치수로 통해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건축물의 많은 양의 커튼홀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그리드를 잡아주고 또 멀리언을 생성하고 이러다 보면 작업량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화된 커튼홀을 그런 그 유형을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한다면 좀 작업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왼쪽에 있는 커튼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를 유형 편집해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1200에 1200의 고정 거리를 가진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유형 특성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와 외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외장재이기 때문에 외부를 선택을 하고요. 커튼 패널은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유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스템 패널 유리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결합 조건은 요거는 이제 멀리언에 관련된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 그리드, 수평 그리드가 있습니다. 요 그리드를 한번 값을 줘 볼게요. 배치 지금은 없으니까 요 인면상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거리, 고정 개수, 최대 간격, 최소 간격이 있는데 최대 간격과 최소 간격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 위에 있는 고정 거리와 고정 개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꼭 요 고정 거리와 고정 개수뿐만 아니라 없음으로써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요 세 가지 없음, 고정 거리, 고정 개수 요 세 가지를 사용하셔서 커튼홀을 만드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1200 by 1200 모듈을 가진 걸로 고정 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거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간격에 1200 을 써주시고, 멀리언 크기 조정, 요거는 결합 조건과 마찬가지로 멀리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수직 그리드를 고정 거리를 놓고 그리고 수평 그리드를 고정 거리로 놓고 마찬가지로 1200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놓쳤을 때는 치수를 선택하시고요. 편집을 눌러서 연장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치수를 적어 놓고요. 자, 처음과 마찬가지로 멀리언을 넣기 전에 그리드를 넣었었죠.
마찬가지로 1200이 1200 그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멀리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편집을 다시 들어가서요. 수직 멀리언이었습니다. 내부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제일 아래에 있는 50 by 150 직사각형 멀리언을 만들고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직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리드에 멀리언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계 1, 2가 있을 텐데 왼쪽과 오른쪽 같습니다. 경계 1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볼게요. 적용을 해보면 왼쪽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계 2를 마저 만들어 보면 오른쪽이 생겼고요. 그럼 수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부 유형에 50 by 150을 적용을 하면 중간 값에 멀리언이 만들어지고요. 경계 1은 하단이겠죠. 네, 하단에 만들어졌고 경계 2는 위쪽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튼홀이 이제 1200 by 1200의 모듈을 가진 커튼홀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정 거리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복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고정 개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마찬가지로 시스템 패널 유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 그리드는 고정 개수를 해주겠습니다. 수평 그리드도 고정 개수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언도 전부 마찬가지로 50 by 150을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생겼는데 우선은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치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거는 저희가 고정 개수만 선택을 했고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선택을 안 했는데 이게 생겼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커튼홀을 선택을 해보시면 유형 편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 창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특성 창에 보시면 이제 구석 조건이 있고요. 밑에 수직 그리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이 지금 4개, 4칸으로 지금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6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수평 그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4칸. 근데 요거를 2칸으로 간단하게 바꾸면 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정 거리로 했을 때는요. 유형 편집 안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고정 개수는 지정만 유형 편집에서 개수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요 밖에 있는 특성 창에서 번호로서 이 그리드의 개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고정 거리일 때는 특성창에 보시면 번호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을 못하게끔 해놨고요. 반면에 고정 개수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번호가 활성화돼야 자기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됐겠죠. 그러면 수직 그리드와 수평 그리드를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춤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보면 끝 중심이 있는데요. 이 맞춤이라는 게 그러면 이 수직 그리드의 기준점은 어디일까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좀 등간격으로 보이니까 어렵고요. 왜냐하면 고정 개수기 때문에 전부 다 등간격으로 됐을 겁니다. 치수를 한번 찍어보면 그렇죠. 전부 다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죠. 대신에 고정 거리는 이제 마지막 쪽이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고 맞춤이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짧았던 400이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춤 시작이 왼쪽이고요.
끝이 바깥쪽이고요. 그럼 중심을 한번 중심으로 잡아본다면 200, 200으로 나눠져서 그런 맞춤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춤을 통해서 원하시는 시작점,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각도는 당연히 멀리언이 각도를 갖게 되겠죠. 그럼 수직을 30도를 틀어버리면 지금 오류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있던 이런 그 치수들이 당연히 각도를 가지니까 동등하지 않다고 뜨는 거고, 제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직이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주석에서 각도의 치수를 한번 찍어 볼게요. 60도. 그리고 지금은 기준점이 없으니까 세로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각도를 만들어 보면, 네, 수직 그리드를 지금 30도로 각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도로 그리드가 이렇게 회전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평 그리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형으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편집에서 이렇게 고정 거리와 고정 개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커튼홀을 만드는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이거는 각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돌려 놓겠습니다. 네, 돌려놓고 아까 유형 편집 안에서 저희가 못 봤던 게 이제 멀리언 뭐 크기 조절, 결합 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확대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멀리언에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먼저 평면에도 치수를 한번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튼홀을 선택을 하시고요.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먼저 결합 조건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의가 안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수직 그리드 연속, 수평 그리드 연속, 경계 및 수직 그리드 연속. 딱 보시면 수직 그리드 연속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멀리언이 수직이 일자가 되고 수평이 끊어진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수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수직 그리드가 끊어지고요. 수평 그리드가 연속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경계가 붙어 있는 거는 지금은 수평 그리드일 때, 수직 그리드일 때, 그러니까 안쪽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바깥쪽도 이렇게 끊기게 되는데요. 경계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경계 및 수직이니까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직이 일자가 되고 수평이 끊어지고요. 경계가 살아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조건은 이렇게 4가지로 해서요.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안쪽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 주시려면 안쪽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바깥쪽 프레임이 좀 강조를 원하신다면 경계를 선택을 하셔서 원하신 대로 수평 수직을 강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선은 결합 조건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멀리언 크기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멀리언이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다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치수를 잡아줍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좀 애매하죠. 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처럼 이 멀리언의 중심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벽의 시작이니까 제일 끝을 잡을 것인지, 요것들이 조금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원령 크기 조정인데요. 지금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보면 요 두 번째 보시면 요 멀리언 중앙과 멀리언 중앙에서 1429고요. 제일 마지막은 중앙과 끝이 1429니까 요 안에 있는 요 패널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멀리언 크기 조정을 한번 적용을 시키면요. 선택을 해주면 이 마지막에 있는 멀리언도 가운데 중심점을 잡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는 게 치수가 좀 더 늘었죠. 보시기 쉽게 한번 제가 이 안쪽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치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를 선택하시고요. 유형 편집에서 지금은 수직 그리드가 멀리드 크기 조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드 중심선들은 조금 간격이 달라졌지만 여기 안에 있는 패널 간격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 안에 있는 그리드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요 기준점에서는 똑같이 등간격으로 가는데 반면에 안에 있는 패널은 마지막 게 중심선이 아니라 끝점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 작게 되겠죠. 요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또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요 치수를 중요시 하신다면 요거를 풀어주시고요. 아니다, 이 패널 크기가 중요하다 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요 패널의 크기를 맞춰서 네, 하게끔 되어 네, 그러면 4번 세부사항 개념 설명까지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5번 패밀리 설명 및 수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밀리가 어떤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평면도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멀리언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언의 지금 크기가 50에 150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패널 같은 경우에 네, 25mm짜리 패널이죠. 그렇다면 원할 때 이 멀리언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또는 이 패널의 뭐 재질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히 바꿀 수 있어야 그 그렇죠. 뭐 다양한 그런 커튼홀들을 구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 커튼홀에서 특성과 유형 편집에서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유형 편집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멀리언의 유형들을 선택을 해줬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요 각각의 패밀리들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탐색기를 가셔서요. 뷰 아래쪽에 보면 이제 패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패밀리가 있죠. 패밀리를 왼쪽에 플러스를 열어주시면 지금 이 레빗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패밀리들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구도 있고요. 뭐 계단, 기둥들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커튼홀 멀리언이 있고요. 커튼홀 멀리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이 레빗 안에 어떤 멀리언들이 있는지 보면, 뭐, 사중 코너 멀리언이 있고, L자, V자, 뭐, 사다리 꼴, 원형 멀리언, 직사각형 멀리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것들인지 한번 바꿔볼게요. 어, 지금 평면상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멀리언을 선택을 하시면 특성창에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커튼홀을 유형 편집 봤을 때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으니까 선택했을 때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특성에서 뭔가 그 고정 개수라든지 고정 거리로 만든 것들을
이런 것들은 유형 편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멀리언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핀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창을 보시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커튼홀 자체에서 유형 편집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이거를 고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핀을, 원래 핀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를요, 핀을 해제를 시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정하기 쉽게 특성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특성 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멀리언들을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직사각형이 50 바이 150짜리인데 뭔가 크기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요 왼쪽에 커튼홀 멀리언 중에 50 바이 150짜리 이 패밀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이거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이대로 수정을 해버리면 기존에 만들었던 패밀리들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좀 모델링들이 좀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복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5에 아니면 100에 300짜리 뭐 멀리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두께를 30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치수, 이 폭은 지금 딱 중심선에서 나눠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50 바이 밑에 50 바이 150짜리 패밀리 밑에 이제 새로 만든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특성에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패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있는 패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같은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벽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벽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 패널, 그 커튼홀 패널에 좀 알맞는 게 시스템 패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와 솔리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요런 패밀리들은 실제적으로는 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 창이 커튼홀에서 필요로 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뭐 방풍실에 있는 저희 주출입구 그런 유리 문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패밀리들을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네,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패밀리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원래 그냥 기존에 패밀리는 요 구성 요소에서 구성 요소 배치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패밀리들입니다. 이거는 9월 달에 썼고요. 여기에 패밀리 로드가 있는데 이 패밀리 로드에서 하는 이 패밀리 유형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나의 완성품으로 되어 있는 패밀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이 부속품인 패밀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 구성요소에서 불러오셔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럴 때는 이 레빗 자체에서 열기를 가시면 프로젝트를 여는 것도 있지만 패밀리 자체를 여는 것도 있습니다. 이 패밀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제가 커튼홀 패널이라고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추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 패널, 이 패밀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었습니다. 이 지금 패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놨던 패밀리고요. 이 패밀리를 이제 프로젝트에 불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 패밀리를 열었을 때 요 작성창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의 로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지금 열려있는 이 프로젝트에 로드가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에 커튼홀 패널을 가시면요. 기존에는 시스템 패널에 솔리드 유리밖에 없었는데 빔 패널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러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좀 수월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패밀리들을 불러 들어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요 패널을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는 유리와 솔리드밖에 없었지만 빔 패널과 그리고 위쪽에 가시면 이제 틸트 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유리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바꿔주시면 이 커튼홀 안에서도 이런 뭐 출입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패널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 멀리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언의 유행 톡스가 봤을 때 이제 각도도 있고 간격 띄우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구속 조건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지금은 멀리언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이 유리를 바깥쪽으로 빼내든지 아니면 멀리언을 안쪽으로 드러넣든지 하면 히든 커튼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각도를 주어서 이 멀리언의 각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패널을 이제 빔 패널 오프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멀리언을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을 시킨다면 뭐 수직 루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가로 루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 멀리언과 패널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커튼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5번 패밀리 설명 및 수정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6번 마지막으로 건물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슬래브와 기둥 그리고 천정으로 된 정사각형 건축물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거를 전부 다 그 커튼을 모델링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한쪽 면만 다른 유형의 커튼홀들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커튼홀 구석 조건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층부터 지붕층 1200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벽 같은 경우는 층마다 끊어서 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커튼홀은 하단부터 상단까지 한꺼번에 하는지 그거는 이제 또 모델링 하시는 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나로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층마다 끊어지게 되면 하단과 상단에 그 멀리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멀리언들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겹치게 또 다른 유형의 멀리언을 추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평면상 봤을 때 이 수직 그 모듈 간에 그 정렬을 좀 맞춰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로서 만들어서 컨트롤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없는 커튼홀 유형이니까요. 뭐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편집을 가셔서요. 복제를 누르시고요. 커튼홀 외부라고 하나 유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커튼 패널은 일반적으로 유리를 많이 쓰니까 시스템 패널 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결합 조건 및 멀리언 크기 조정은 지금 뭐 디자인상 제가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설정을 해놓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평 그리드는
제가 고정 개수로 놓겠습니다. 고정 개수로 놓고요. 수직 그리드는 고정 거리로서 15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멀리언은요. 내부는 직사각형 멀리언 선택을 하고요. 경계 1, 2 이거는 코너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L자형 멀리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멀리언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멀리언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직사각형 멀리언을 적용을 하고요. 확인을 눌렀을 때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직에다가 코너 멀리언을 넣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는 멀리언이 없어서 이렇게 뜨는데요.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경계 1, 2를 다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쪽 그 면에는 제가 다른 커튼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유형 편집에 네, 경계 2번은 일반 직사각형 멀리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일반 직사각형이고요. 왼쪽만 이제 코너로 되어 있죠. 네, 요거를 슬래브에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AL이고요. 정렬입니다. 슬래브 기준을 찍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찍어줍니다. 두께가 150인 커튼롤이기 때문에 75만큼 바깥쪽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튼롤 선택을 했을 때 벽이랑 마찬가지 이 화살표가 있는 게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바깥쪽으로 좀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커튼롤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러면 인면상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요. 단면 뷰를 하나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튼을 한번 선택을 하고요. 이제 수평 그리드를 제가 그 고정 개수로 했잖아요. 이거를 한 11개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개 정도로 바꿨고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 모델링 했을 때 천정도 넣은 이유가 일반 커튼홀은 유리지만 요 슬래브와 천정 사이에는 스팬드롤로 많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개수를 좀 많이 뒀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개수를 했기 때문에 탭을 눌러 보시다 보면 이제 그리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탭을 눌러서 그리드를 하셨을 때 지금은 저희가 고정 거리로 했기 때문에 등간격으로 배분이 되고 잠겨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푸느냐 방법은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필터에서 커튼홀 그리드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잠겨 있는 거를 잠금을 해제를 해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요 천정들이 있습니다. 요 천정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그냥 유리로 놓을 거니까요. AL 지붕층에 놓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요 커튼홀 그리드가 잡히면 정렬을 해주면 그 정렬로 딱 가서 갖다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천장이 지금 3층에서 2800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치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하단면까지 하면 2800이죠. 그러면 요 스팬드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하단까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AL 기준점을 잡아주고요.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AL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스팬드럴 구간을 정렬로 통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스팬드럴 구간은 됐고요. 그러면 요 나머지 요 구간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드와 그리드의 치수를 매겨 주시고요. 등간격으로 놔주셔도 되고요. 또 어떨 때는 네,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 1200 정도에서 프레임을 한번 자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자, 중간에 내가 프로젝트 창을 놓고 싶다 하실 때는 요 치수를 지금 그리드에 고정을 시켜 놨으니까 요 그리드를 선택을 하셨을 때 얼마든지 치수로서 이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1200에 놓고 프로젝트 창을 한 700 정도 되는 프로젝트 창을 계획을 하고 싶다 했을 때 700 모드를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한 1500 정도의 프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얼마든지 원하는 그리드를 나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평면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 수직 멀리언들이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가 저희 이 평면도를 찍었을 때 특성창에 보시면 범위에 뷰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절단 기준면이 12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00에 지금 딱 요 멀리언을 뒀기 때문에 지금 멀리언 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130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수직 멀리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지금은 이쪽 면만 할 건데요. 반대편에도 좀 코너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대편만 좀 네, 모델링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면은 요 기둥, 네, 기둥을 기준으로 좀 정렬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가셔서요, 이 다중 요소 자르기 연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선을 잡아주시고요. 원하는 쪽에 클릭을 하시면 네,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면에는 좀 네, 다른 유형의 커튼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요. 2층이잖아요. 그러면 지상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상 2층에서 건축, 벽, 커튼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특성의 커튼월을 이렇게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한번 히든 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커튼월에서도 지금 왼쪽 편에 만드는 커튼홀은 지금 요 멀리언이 돌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지 않고 유리면만 보이고 멀리언은 뒤로 들어가 있는 히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를 오른쪽에 새로 만든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형 편집에서 복제 히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커튼 패널을 일단은 유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선 패널 유리, 그리고 수직 그리드 고정 거리
1500 똑같고요. 수평 그리드는 요거는 고정 개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어는 네, 왼쪽 것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대신에 경계 1은 없음으로 놔두고요. 경계 2만 L자 멀리언, 그리고 수평에는 직사각형 멀리언을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요것도 뒤집혀져 있으니 네, 반대로 돌리고, 처음에 썼어야 되는데 지금 놓치고 온 것이, 네, 2층 0부터 지상 3층 1200인데요. 레벨을 지정을 안 해줬었죠. 네, 해주고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L, 그래서 커튼홀 중심선과 커튼홀 중심선을 놓고요. 이것을 이쪽 코너에도 코너를 잘라줘야 되니까요. 네,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것도 연장을 시켜야 되니까요. 수정에 가셔서 네, 연장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거는 제가 뭐 이게 멀리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히든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요. 요거는 적용을 안 할 거고요. 우선 좀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요 돌출되어 있는 멀리언과 패널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히든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요 왼쪽과 오른쪽이 멀리언 크기를 같이 50에 150짜리를 두고요. 히든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유리를 바깥쪽으로 좀 돌출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유리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 가셔서요. 패밀리에 커튼홀 패널에 가시면 솔리드 유리, 기본적으로 있던 게 있었죠. 그러면 저희는 유리를 바깥쪽으로 좀 돌출된 유리를 원하는 거니까요. 유리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복제를 하셔서 히든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간격 띄우기는 37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우선 0으로 놓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커튼홀에서요, 유형 편집에 가셔서 커튼 패널의 기존에는 시스템 유리였잖아요. 요거를 유리 히든으로 전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으로 갔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커튼홀의 중심선에 패널의 간격 띄우기를 0으로 놓으니까 이 그 패널의 중심선도 이 커튼의 중심선과 0으로 맞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바깥쪽으로 꺼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75인데 75만큼 바깥쪽으로 빼고, 또한 이 유리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75에다가 그 두께만큼을 더해줘야지 빼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는 네, 아무래도 12.5겠죠. 그러면 네, 88.5를 바깥쪽으로 꺼낸다면 네, 히든 유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히든 다시 클릭하시고요. 간격 띄우기를 88.5 적용,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멀리언 바깥쪽으로 유리가 튀어나오게 됐죠. 모델링 상으로 보셔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은 유리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이 멀리언이 좀 부각이 되는데, 오른쪽 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유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히든으로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밀리를 좀 다르게 두셔가지고요. 이렇게 뭐 프레임을 강조시키실 수도 있고요. 히든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커튼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네, 왼쪽과 오른쪽에 유리 타입 다른 거는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팬드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렇게 가셔서요. 드래그를 쭉 해주시고요. 필터, 저희는 패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팬드럴 부분에 있는 패널들을 지금 쭉 선택을 했죠. 그래서 잠금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시스템 패널을 솔리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드래그를 해주시고 필터, 패널을 선택을 해주시고 잠겨있는 거를 해제를 시켜주시고 솔리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보면 그렇죠. 이쪽 반대쪽 면에서 보는 이 슬래브와 네, 천정 사이에 있는 요 설비가 지나다니는 공간들을 커튼홀에서는 이렇게 스팬드를 처리를 해서 네, 막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유리로서 네,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프로젝트 창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패널로 선택을 하신 다음 잠금 해제를 하시고 저희가 아까 불러드렸던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시면 이 틸트 창을 제가 불러 들어왔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네, 입면상 이 유리 안에 프로젝트 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지상 1층에 가셔서 뭐 들어가는 출입구도 있어야 될 테니까요. 출입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우선 기존에 만들었던 요 프로젝트 창을 없애야지 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 유리를 선택을 해주셔도 바뀌는데, 또 다른 방법은 선택을 해주시고 잠금 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 핀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문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를 2100에 놔둬야 되고 이 중간에 있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멀리언들을 삭제를 시키고 커튼을 그리드를 좀 수정을 해야 여기다 문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맨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에 가셔서요. 이 커튼 그리드와 이 멀리언을 좀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탭을 누르시다 보면 그리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선택했을 때 요 세그먼트 추가 제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요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만 없애주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그멘트 추가 제거를 밑에만 없애주면 여기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으로 만들기에는 지금 높이를 보시면 3400 너무 높죠. 한 2100 정도의 문을 넣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커튼 그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모든 세그먼트를 지금 적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전부 다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일일이 나머지 요쪽들을 다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니까 커튼 그리드 선택하시고 하나의 세그먼트만 선택을 하신 다음
원하시는 대로 가셔서 저희가 가로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그리드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가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마 수평을 갖다 대면 이렇게 수직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원하시는데 이렇게 찍어 주시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지금 2400인데 원하는 걸 2100으로 하고 싶다 하실 때 2100으로 네,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유리를 선택을 합니다.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요. 프레임이 있는 유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출입구가 하나 생겼죠. 근데 이 비율상 이상하시다면 언제든지 탭을 눌러서 그리드를 선택을 하셔서 2400 또는 3000 네,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한쪽 면을 지금 네, 모델링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왼쪽 편과 오른쪽을 좀 나눠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 멀리언이 좀 돌출돼서 부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커튼홀을 만들었고요. 오른쪽 편에는 패널에 패밀리 특성을 좀 달리 둬서 히든의 커튼홀을 네,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설비가 지나다닐 수 있는 천장과 슬래브 사이 공간에는 스팬드럴로 해서 뭐 알루미늄 패널이나 아니면 뭐 불투명한 유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해서 스팬드럴 구간으로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원하신다면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튼홀 그리드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패널을 패밀리를 바꿔주시면 되고 요 문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커튼홀들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더 다른 방식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에서 뭐 그리드라든지 패밀리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커튼홀의 특성들을 좀 여러 가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튼홀 네,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달 커튼홀 네, 모델링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